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29년 5월 미국 중서부의 오하이오주 이곳에 위치한 한 의료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다. 화재와 동시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독성 물질로 인해 병원 내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입었다. 오하이오주 북동부에 위치한 클리블랜드. 1796년 설립된 도시 클리블랜드는 미국 동부 해안과 중서부를 잇는 교통의 허브로 지리적인 이점 덕에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한다. 이후 1900년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이민자들과 제조업체들이 자리를 잡으며 도시 발전과 인구 증가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는데, 동시에 클리블랜드에서는 부유층들의 현대식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 결과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등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한다. 그러던 1921년 2월 28일 클리블랜드에서는 4명의 전문의들에 의해 클리블랜드 클리닉이라는 비영리법인이 세워지는데, 당시 이 의료센터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대식의 건축물로 지어진 센터로 여러 분야의 전문의가 한 곳에 모여 진료를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차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또한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단순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학 연구를 통한 치료 형태의 개선에 힘썼고, 그 결과 인슐린을 활용한 당뇨 치료 방법을 처음으로 만들어냈는데, 거기다 환자 중심적인 센터 운영으로 환자들의 편의와 그들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에 사람들의 신뢰는 계속해서 높아져갔다. 그렇게 운영을 시작한 지 약 8년이 지난 1929년, 이 시기에 센터는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동을 보유하고 있었고, 병원은 전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4층 높이의 건물로 확장되었다. 같은 해 5월 15일 수요일, 이날 주로 내과 진료를 하는 클리블랜드 유클리드 거리에 위치한 4층 센터에는 의사, 간호사 그리고 환자들을 비롯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고, 같은 건물 지하 1층에는 엑스레이 파일룸이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파일룸 안에는 무려 2,000에서 4,500kg의 필름 기록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 필름은 휘발성 물질인 니트로셀룰로스 필름으로 질산섬유소라고도 불리던 이 물질은 주로 페인트, 라카, 잉크, 필름 등에 사용되었고 폭약의 원료로 여겨지는 물질이었다. 그러다 보니 해당 물질은 화재 발생 시 유독성 가스를 분출하였고, 불을 끄기 위해 물을 사용하면 오히려 유독성 가스가 더 많이 뿜어져 나오는가 하면 물에 잠긴 상태에서도 계속 타올랐다. 그런데 이날 오전 센터 지하의 파일룸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증기 누출이 목격되었고, 이로 인해 오전 9시경부터 배관공이 증기가 새어나오는 파이프를 점검하기 시작한다. 점검은 파이프의 단열재를 벗겨낸 후 열을 식힌 뒤 다시 재조립하는 식으로 이루어졌고, 수리는 예정대로 무사히 완료되었다. 그런데 오전 11시경 엑스레이 파일룸에 들어간 센터 직원은 그곳에서 이전보다 더 심한 황갈색을 띤 연기 구름을 목격한다. 한눈에 봐도 화재가 났다고 판단한 그는 즉시 소화기를 가져와 분사하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몇 분의 시간이 흐른 뒤 첫 번째 폭발이 발생하자 지하 사무실에 있던 정비 직원이 경보를 발동시킨다. 사실 이 시점에 센터 곳곳에는 이미 지하실에서 새어나온 유독성 가스가 건물 내부 여기저기로 퍼져 있는 상태였지만, 가스가 내부의 공간을 타고 천천히 퍼져나가는 바람에 이를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첫 번째 폭발 이후 더 강하게 타오르기 시작한 필름으로 인해 순식간에 엑스레이 파일룸은 화염에 휩싸였고, 유독성 가스는 더욱 강력하게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후 건물 곳곳으로 퍼져나간 가스는 연쇄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 가스는 건물 내부의 배관과 환풍구 등을 통해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점점 그 농도가 짙어지고 있었는데, 잠시 후 동시다발적으로 연쇄 폭발이 발생하면서 거의 건물 전체에 충격이 가해졌고, 이로 인해 구조물이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 같은 시각 건물 안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퍼져나간 가스와 폭발로 대부분이 질식한 상태였고, 일부는 얼굴이 황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병원의 모든 것들은 작동을 멈추었고, 아주 찰나의 순간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날아가거나 큰 피해를 입었는데,
특히 건물 구조상 뻥 뚫려 있는 중앙 부분에 많은 양의 가스가 정체되면서 천장 부분의 채광창이 산산조각 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되었고 구멍이 난 천장을 통해 가스가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오전 11시 30분경에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바로 건물 내부로 진입할 수 없었고 이 시점에 건물은 여전히 가스가 가득 차 있어 창문을 통해 내부를 볼 수 없을 정도였는데 이때 당시 지역 경찰관이었던 어니스트 스탑은 자욱한 연기를 뚫고 무작정 현장으로 뛰어들어 쓰러져 있거나 헐떡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 둘 데리고 나왔고 그의 빠른 대처로 21명의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 생존자는 3층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래에서는 구조대에 의해 완충시설이 설치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여성의 주변으로 황갈색 가스가 퍼져나오고 있는 것이 보였고 잠시 후 여성은 정신을 잃고 건물 안쪽으로 쓰러졌다. 병원의 폭발과 가스 분출은 건물 밖 수킬로미터 거리에서도 목격될 정도였는데 이렇게 구조대에 의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한 현장은 오후 1시 20분경이 되어서야 거의 마무리될 수 있었다. 조사가 시작된 병원 내부에서는 필름의 발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보았는데 화재 직전 목격된 증기 누출로 인해 보관되어 있던 필름이 영향을 받아 발화가 시작되었거나 파일룸 내에 설치되어 있던 전구 또는 담배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사고로 번진 것으로 추측하였다. 하지만 당시 시대적 배경상 명확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조사된 3가지 가능성 중 하나를 유력한 원인으로 보아 병원 측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결국 이 사고로 건물 내부에 있던 약 250여 명의 사람들 중 절반에 가까운 123명이 세상을 떠났고 대부분이 가스흡입으로 인한 질식이 원인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앞서 현장에 뛰어들어 사람들을 구출했던 경찰관 어니스트 스탑은 다행히 무사히 생존하여 약 25년간 경찰관으로서 근무할 수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지역 영웅으로 여겨졌다. 그렇게 사건 이후 병원의 피해는 2021년 기준으로 약 80만 달러의 재산 손실을 기록하였고 필름 등 많은 위험 물질에 대한 보관 방법이 전부 개선되었다. 한편 병원 건물은 사고의 여파로 심하게 손상되었지만 이후 재건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건물의 로비에는 당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작은 공간이 마련되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